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조금 사이드로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공부했었던 이제 당근보 해석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근보 해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보와 복근보의 차이를 보면 단순하죠. 압축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 압축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당근보가 이렇게 이제 하부에만 이렇게 철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당근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스트랩도 이렇게 예쁘게 감기고, 그죠? 복근보는 뭐냐? 복근보는 상부에 이제 압축 철근이 있는 거죠. 압축 철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당근보에서 봤을 때는 상부는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하부는 철근의 인장력으로 버텼다 그러면 압축 철근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축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CS라는 스틸에 대한 컴프레션, 그러니까 철근에 대한 압축력을 갖다가 조금 더 고려를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C는 T다라는 공식을 이렇게 요 JD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우력 모멘트에 의해서. 근데 이제 C가 아닌 거죠. CC 플러스 CS는 TS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게 이제 복근보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론이고, 얘는 당근보. 이 녀석은 이제 복근보에서 나오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만 봤을 때는 하부축 인장 철근만 고려하기 때문에 공식이 간단했죠. 어떻게 되어 있었죠? 공식이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n은 ts 곱하기 jd였고, ts 곱하기 jd, 지점은 요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모멘트 강도라고 표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TS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죠? TS는 파이가 빠졌네요. 파이에 ASFY라고 표현했었죠. 이게 철근의 항복 강도를 곱한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되기 때문에 TS가 되는 거고, 여기에 JD는 어떻게 했었죠? 이 전체 중립축까지 거리가 D였고, 요 거리가 A였으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죠. D-2분의 A가 되면 여기서부터의 철근 중심까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D-2분의 A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당근보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지금 변수는 뭐가 있죠? CS라는 변수가 지금 있는 거죠. CS가 있네. 당근보는 CS가 없었는데 복근보는 압축 철근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압축 철근도 항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지금부터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당근보, 복근보를 이제 분리를 하냐? 실상 실무에서는 당근보는 없어요. 모두 복근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복근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 인장철근이 요거를 받치기 위해서는 요 스트럽을 걸어야 돼요. 요 스트럽을 걸라 그러니 상부에 철근이 없으면 얘를 시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얘가 먼저 선시공이 돼서 압축철근에다 스트럽을 걸고 나면 하부에 인장철근 거는 거는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딱딱딱딱 놓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감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철근과 묶는 거 결속? 결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속을 하는데 이런데 감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얘네들 묶어주고 그래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지게 돼요.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공 순서는 압축철근을 먼저 백은 첫 번째. 얘가 1번으로 시공을 하고 두 번째 이 스트럽을 두 번째로 시공을 하고 마지막에 인장철근을 세 번째로 시공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철근이 없게 되면 일단 시공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럽과 피복 두께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스트럽에 대한 이 피복 두께가 얼마죠? 피복 두께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두께가 얇은 벽과 슬라브는 20mm, 그거보다 주요 구조체는 40mm, 땅에 묻히네, 습하니까 80mm, 물에 들어가네, 완전 습윤 상태이기 때문에 100mm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피복 두께 40mm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 철근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근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압축철근이 있음으로써 첫 번째 시공성 우수, 이거 방금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압축철근이 있음으로써 압축철근도 같이 저항을 해주게 되면 장기 처짐에 우수한 거죠. 그래서 당근보 대비 50% 이상 장기 처짐에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볶음보를 우리가 쓰는 이유죠. 볶음보의 필요성이 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설계 강도를 증진시키죠. 조금이라도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압축이 됐건 인장이 됐건 설계 모멘트 강도가 상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 모멘트가 상승하니까 저항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성 증진. 연성이 증진한다는 얘기는 모멘트를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멘트 재분배는 조금 어려운 분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성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모멘트 재분배 효과라고 효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압축철근이 있고 인장철근이 있고 압축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면 여기 단부 구간에서 보통 이제 모멘트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 하면, 이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발생이 됩니다. 부모멘트, 정모멘트, 이렇게 발생을 해요. 부모멘트군요. 이쪽도. 근데 이 위치에서 이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지게 되면 여기 있는 모멘트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분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모멘트량은 감소를 하고 여기 있는 모멘트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모멘트를 감소시켜주고 이 하부에 있는 정모멘트만 커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모멘트 재분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압축철근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서 볶음보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연히 모두 볶음보로 설계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죠. 그럼 왜 당근보를 가르치냐?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당근보 개념이 없으면 볶음보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당근보부터 차분하게 풀 수 있어야 볶음보에 거기서 조금씩 첨가가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된장찌개 처음에 된장 풀죠. 그 다음에 호박 넣고 무 넣고 뭐 쭉 넣고 나가죠. 그런 식으로 된장찌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첨가가 되고 어떻게 맛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장 측 철근과 압축 측 철근을 모두 배근을 한 볼을 복근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왜 쓰는지 이제 알겠죠? 복근보, 이 시공성이 왜 우수하다? 압축 철근부터 배근을 해야 스트럽을 걸 수 있고, 스트럽을 요걸 스트럽이라고 표현하죠. 스트럽. 요 스트럽을 걸고 나면 이제 요 주인장 철근을 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성이 우수해지더라.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처짐이 좋아지더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했던 설계 모멘트 강도가 상승하더라. 네 번째로는 모멘트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연성 능력이 우수해진다. 그리고 연성이 증진된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근볼을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당연히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 복근볼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하셔도 되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복근볼 해석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저는 모든 걸 다 절차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심플하죠. 당근볼 프로세스, 복근볼 프로세스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1번부터 풀이가 되는 5번, 6번까지 과정이 명확해야 결론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설계 모멘트 강도를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해석 개념이 들어가는데, 해석 개념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복근보의 해석 개념이죠. 해석 개념인데 우선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인장철근에 대한 TS와 압축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에 대한 중심에서 날아가는 이 녀석을 콘크리트 CC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철근이 날아가죠. 여기를 우리가 CS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랙 컴프레션, 콘크리트의 컴프레션, 스트랙 컴프레션을 해서 압축축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압축축 철근에 대한 강도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S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는 단순보에서는 요거를 AS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죠? 압축축은 무조건 프라임을 붙입니다. 프라임. 그래서 이거를 AS 프라임이라고 쓰고, 압축축 철근까지 거리도 D 프라임이라고 쓰고,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D라고 표현했고, 주인장 철근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D 텐션, 최외단 인장 철근의 그까지의 거리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AS 프라임의 FY가 되고, 얘는 0.85 FCK AB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B는 요 보폭
요걸 이제 B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요 거리를 우리가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면적에 대해서 날아가는 거죠. AS는 처음부터 면적이죠. 밀리미터 제곱이죠. 밀리미터 제곱. AS 자체가 밀리미터 제곱인데 A와 B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요까지 요 등가근의 블럭의 깊이를 A와 전체 A와 B를 해야 여기에 대한 이 면적에 대한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면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단위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AS 프라임과 AS 요 두 가지의 이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서로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빼주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가만 돌이켜 보면 이거를 조금 그림을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위에 2개가 있고 밑에가 5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는 콘크리트가 받고 하부는 철근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2개가 있으니 여기도 2개를 이렇게 상쇄시켜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근보죠. 당근보 플러스에 뭐가 들어간다? 철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해석적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와 복근보에서의 차이점은 당근보는 이제 설계 모멘트 강도 계산할 때 파이의 AS FI분의 D-2분의 A라는 주인장 철근에 대한 당근보 이게 파이에면 1번이 되겠죠. 이게 1번.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파이 mn 2라 그래서 파이의 AS 프라임의 FY에 전체 거리는 D가 맞는데 요 철근까지 거리니까 D-D 프라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선 D-D 프라임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파이 mn 2가 되는 거죠. 이게 2번. 그러니까 그가 파이 mn 1번과 파이 mn 2번을 합친 값이 바로 설계 모멘트 강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D에서 2분의 A까지 거리를 보면 요 중심축에서 이렇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D-2분의 A가 되지만 요 CS, 요 위에 있는 요 CS 값에서 이거를 보자 하니 여기 D' 끝에 써져 있는 D'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거리 D에서 D'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D-D'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복근보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개념. 복근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복근보 해석 개념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철근이 압축식 철근이 있더라는 거죠. 압축식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장식 철근이 있는데 이거를 당근보처럼 만들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근보처럼 만들고 나머지 철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압축식 철근과 인장식 철근을 일부 상쇄를 시켜서 일단은 당근보에서는 2개를 날렸죠. 그죠? 압축식 고려하기 위해서 압축식 철근을 빼기 위해서 2개를 날려서 당근보로 만들어 놓은 게 파이 mn 1번이 되고요. 복근보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나머지 철근 2개까지 거리도 나와야 이거에 대한 이 거리 D-D'이라는 거리가 나와야 모멘트가 이렇게 가는 AS 이게 AS 1번이면 AS 2번에 대한 모멘트 회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와 당근보에 있는 설계 개념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이 복근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당근보와 볶음보, 당근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오게 되면 볶음보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유튜브에 동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당근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볶음보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볶음보 해석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그 시공성이 떨어지더라. 당근보는 배근이 어렵고 스트럽도 고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줄 앞쪽 철근을 제일 첫 번째로 배근을 해서 스트럽을 건 이후에 인장재 철근을 배근을 해서 결속을 시키게 되면 피복 두께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근 간격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시공성이 우수한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장기 처짐에 유리하다. 50% 이상 처짐에 대해서 유리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세 번째로는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당근보의 설계 모멘트 강도에 추가적인 설계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설계 모멘트 강도가 상승하더라 라는 세 번째 개념과, 네 번째 개념은 스트럽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트 재분발 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서 결국은 콘크리트의 연성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전체 흐름 맥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당근보 해석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볶음보 해석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조금 짧죠? 좀 짧은데 다음 시간이 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설계 개념은 쭉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강의 시간을 일부러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짧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볶음보 해석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